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3장, 삼절을 다 끝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역삼각함수의 도함수, 요구함수와 역삼각함수의 도함수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응용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을 하는지, 네,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수 증가와 감도 이런 것도 그냥 뭐 약간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것도 뭐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삼중 구장 성감 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선형분사 미분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특정 점에서 x가 뭐 a라는 점에서 거기서의 이제 접선을 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x가 a라는 그 점에서 fx가 이제 곡선 형태라고 한다면, 거기서의 접선을 구해서 뭔가 x가 a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기에서 구한 그 접선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저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쌍욕 함수인데, 쌍곡순 함수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어차피 음, 뭐 자세히 보기는 할 텐데 나중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스터디 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하려고 그냥 봤는데,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뭐 음, 쌍곡순 함수는 뭐 활용을 하는 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그 미적분학의 뭐 본질적인 내용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네, 그냥 각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미분의 응용인데 처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미분의 응용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미분의 개념을 응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건 똑같지만 최소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가도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해서 4절부터는, 네, 거의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값, 최소값인데,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어, 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요 구간 내에서 어느 값이 최대값이고 함수의 값이 x가 어느 지점에서 fx가 최대값을 가지고 또 어느 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는지, 뭐 대충 보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대충 한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미분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이외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뭐 극값이라고 하는데, 극소값, 극대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값을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개념이에요. 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파생될 수 있는 정리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살펴, 네, 그런 정리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음, 일단 뭐 C는 이제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수겠죠. C를 함수 F의 정의역 뒤에 있는 어떤 수라고 하자. 네, 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FC가 FX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FC를 최대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소값은 그 반대겠죠. 이 의미를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F의 모든 정의역에 있는 X 값을 다 하나하나씩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네, 모든 X 값을 하나하나씩 다 대입을 시켜서 이 C라는 고정된 C라는 값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C보다 큰 fx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얘가 모든 fx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이제 뭐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반대고 네. 뭐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그냥 간단한 개념이죠. 네.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의 정의인데 그 x가 c 근방에서 뭐 이런 정의를 만족할 때 여기랑 똑같은 정의죠. 만족할 때 FC를 함수 F의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걸 뭐 영어로 로컬 맥시멈 밸류, 극소값은 로컬 미니멈 밸류라고 하는데 아까 그린 그림에서 뭐 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C라는 것은 C가 될 수 있는 이제 후보군이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 근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방인데 지금 이 근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극한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작은 범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라고 한다면 뭐 C 여기서부터 뭐 C3, C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근방이라는 개념은 C에 한없이 뭐 충분히 가까운 범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에 한없이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범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극한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각 C에 거의 진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이 FC4가 그러니까 FC가 이 FX를 만족할 때 여기 여기에서의 FX, 요 X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 C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뭐 리미트겠죠. C로 한없이 다 가까이 다가가는 X를 말해요. 그래서 C 근방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FC를 함수 F의 극대값이라고 하고 반대는 이제 극소값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이 어떤 저희가 구간을 정했을 때 그 구간 내에 각각 하나의 값들만 있겠죠. 그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음, 극소값, 극대값은 이제 어떤 구간 내에 뭐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한다면 음, 뭔가 이렇게 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렇게 뭔가 값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값을 말해요. 이 정의를 이렇게 해놨지만 어쨌든 이 근방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정의를 만족을 하려면 요 근방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 다 작거나 나보다 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증가 함수나 혹은 감소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C를 여기라고 잡았으면 이 범위를 아주 좁히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X들은 FC, FC보다 FX가 클 거고 왼쪽에 있는 X들은 FX가 FC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C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C와 C의 그러니까 왼쪽에서 C로 다가가는 값들하고 오른쪽에서 C로 다가가는 값들 그 두 부분을 모두 조사를 했을 때 FC보다 FX의 값이 둘 다 작거나 둘 다 커야지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봉우리처럼 돼야겠죠. 네, 그런 값들을 극도값, 극소값이라고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C 근방에 있다는 것은 이제 C를 포함하는 개구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극대값, 극소값은 구간의 끝점에서 나타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C 근방이라는 뭔가 수학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극한에서 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뭐 충분히 가까이 있는 점이다, 라든지 또 뭐 이런 근방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수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 네, 제가 지금까지 지금 표현한 그런 단어들은 극한의 개념하고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그렸던 뭐 여기서 여기가 C라고 할 때 이 C 근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방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했다시피 X가 C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아주 작은 범위의 어, 작은 범위의 여기 그러면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C가 만약에 C가 뭐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가 표현하는 근방이라는 범위는 어디야? 라고 하면은 그냥 X가 C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범위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1점 뭐 0001부터 뭐 0.99992 사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 이것보다는 더 가까워. 그러니까 너가 델타 입실론처럼 너가 어떤 1보다 어떤 가까운 범위를 제시하든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 범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그 델타 입실론 논리와 거의 똑같죠. 그런 개념의 근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근방이다. 그러면 그 근방이라는 거는 뭐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0.99 이상 뭐 1.0001 이하 이렇게 딱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아무리 누가 와서 그렇게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것보다는 더 가까운 더 좁은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여야 돼요. 이 근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닫힌 근방이라고 표현을 한, 네, 하면은 닫힌 구간일 수가 없어요. 열린 구간이에요. 그냥 X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어떤 되게 작은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열린 구간은 뭐 마이너스 1, 1 이게 열린 구간이잖아요. 닫힌 구간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을 포함하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열린 구간에서의 x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가 없죠. 뭐 0.9999가 최대야라고 해도 0.99999가 있고 거기보다 더 큰 99999가 있잖아요. 이것도 극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열린 구간 또는 뭐 근방에 있다. 이런 건 다 극한의 개념과 맞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것과 같이 뭔가 특정한 그 시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어, 어느 어느 닫힌 구간보다 더 가까운 그런 열린 구간에 가까운 그 근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네, 좀 한 단어로 그런 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 델타 입실론 같은 걸 봐도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을 금방, 네,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C 근방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C를 포함하는 아주 이제 극소의 작은 구간이다. 근데 그거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없는 그냥 열린 구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대값, 급소값은 그 구간의 끝점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개념은 이제 정의, 극대값, 급소값이랑 최대값, 최소값의 정의는 그렇게 되고, 이 여기서의 이제 극대값, 급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범위를 x는 a부터 뭐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여기 그냥 끝점을 포함하는 닫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말한다면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인 동시에 극대값이 되는 거고 여긴 극소값이 되고 여긴 극대값, 여기는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극소값이 아니지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아니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를 포함하는 이제 닫힌 구간의 끝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소값이나 극대값의 개념을 충족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네, 한 번만 다시 짚으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네. 여기, 네, 여기가 최소값인 거죠? 최소값. 네,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고, 네, 최대값이면서 극대값. 대값. 네. 그리고 극소값은 여기가 되고, 그리고 C일 때, X는 C일 때. 아, 극소값이요? 극소값. 네, 극소값. 거기 표시한 거하고 C일 때, 극소, 극소값, 극대면서 최대. 최대. 그리고 여기가 최소. 네. 그리고 네. 여기도 여기 걔는 뭐가 돼요? 극소값, 극소값이요? 극소값. 아, 네네. 극소값. 여기도 극대값. 아, 아, 네. 꼭 극소값. 그래프에서 하나가 아니라 네, 여러 요렇게 개일 수 있어요. 극소값, 요 네. 극대값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얘는 C의 이제 극소값, 극대값의 개념이 어떤 이제 C 근방의 이 열린 구간에서의 이 FC가 제일 작은 값이면 극소값인 거고, 네. 얘는 이제 B에 가까운 이 열린 구간에서 FP가 제일 큰 값이면 극대값인 거고, 음, 그렇게.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극값 정리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F가 패구간에서 연속이면 F는 A, B 이거 패구간이죠. 이제 패구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열린 구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F는 A, B 사이에 어떤 수 C와 D에서 최대값 FC와 최소값 FD를 갖는다. 그러니까 F가 연속이고, 그러니까 F가 어떤 패구간 여기 폐 구간의 A, B, 그러니까 A와 B 점을 포함하는 그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최소값,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은 이게 뭐 기하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fx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그려지는 함수라는 건데 그
내가 정한 패구간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패구간 안에서 끊이지 않는 이제 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에 최고 높은 값하고 최고 낮은 값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하나 이상. 그냥 개념 수학적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거잖아요. 연속이란 건 끊이지 않게 이렇게 한복 그리기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럼 높이를 생각을 해보면 한 개 이상의 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한 개 이상의 점에서 또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극각정리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네, 그 얘기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쉬운 정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음, 패구간 A, B에서 그러니까 극각 정리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인 거죠. 이 F 왼쪽에 F는 왼쪽의 함수는 이 패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패구간 내의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은 존재를 하지만 연속인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 최대값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최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 하나에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정해지는 최대값을 말할 수가 없죠. 얘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1이 되겠죠?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최대값이라고 하면 값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줘야 되는데 네. F1이라고 하면 여기 요 값이 되고 그러면은 최대한 여기에 가까운 수로 뭐 0.999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는데 네. 음, 이게 뭐 극한의 개념인 거죠. 어쨌든 연속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얘는 아니 얘는 이제 최소값은 존재를 하되 최대값은 존재를 하지 않는 함수인 거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오른쪽 함수는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2 사이의 연속이지만 닫힌 구간이 아니네요. 이게 뻥 뚫려 있죠. 여기가 이제 임계선 그러니까 x가 2로 다가가면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함수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구간 자체가 열린 구간이잖아요. 열린 구간이면 얘는 음, 최소값, 최대값이 필히 존재를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기도 해요. 얘처럼. 그 얘도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최소값이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그 값을 정할 수 없는 최대값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음, 어떤 구간에서 최소값, 최대값이 존재를 하려면 그 구간이 폐구간으로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폐구간 안에서의 f가 연속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한 개 이상의 최소값, 최대값은 필히 존재를 한다. 어떻게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어, 존재를 할 존재를 음, 할 조건, 전제 조건 같은 거겠죠. 그게 이제 폐구간 그리고 연속 그 두 가지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계수와 폐구간인데 인계수는 영어 크리티컬 밸류라고 크리티컬 넘버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대제목이 임계수와 폐구간이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위 그림은 C에서 극대값을 갖고 D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접선들은 수평이므로 기울기가 0이다. 즉 이제 미분 계수가 0이라는 거죠. 여기서 극대값, 극소값. 네, 이런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페르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F가 C에서 극값을 갖고 그러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고 요게 이 C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 그 미분 계수는 0이다 라는 게 이제 페르마 정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C에서의 극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F 다시 C가 존재를 하면 그러니까 C에서의 미분이 가능을 하면 그 미분 값은 0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그 언뜻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것은 뭐 이런 형태의 여기값, 이런 형태의 이런 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의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당연히 이 값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0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페어널의 정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FC가 존재한다는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C 주변에서 F라는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저희가 그 미분 연속의 정의나 그 연속에 대해서 배울 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그 정리라고 게 있었죠.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FC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는 X가 C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 F는 C 주변에서 연속이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요 근방에서 연속인 그 근방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 그, 네.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떻게 당연하겠죠? 그게 이제 페르마의 정리인 거고 당연히 이것도 역은 성립을 하게 하지 않겠죠.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처럼 그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뭐 이게 대충 그냥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역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역은 항상 어, 꼭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FC가 0,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이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뒤에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페르마의 정리는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데 C에서 그러니까 얘가 C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고 어, C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값이 존재를 할 때 그 미분값은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페르메의 정리이고 그래서 요 케이스인데 요게 이제 x는 세제곱 왼쪽 x는 세제곱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0인 점이 어딜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0이야, X는 0. 네, 여기 0이겠죠. 3x 제곱이니까 f-x가. 근데 얘는 극소값인가요?
뭐 극대값인가요? 극값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 할 수 없죠. 여기에 이 x는 0에서의 아무리 그 작은 범위를 열린 구간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0보다 작은 애들은 얘보다는 작은 값일 거고 fx가 0보다 큰 구간은 f0보다는 큰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얘의 이제 fc가 미분계수가 0이라 하더라도 극대값도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처럼. 그리고 얘는 그러면은 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이런 값을 존재하면 어 기, 저기 뭐 극대값 급소값을 가, 가진다. 근데 만약에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대값 극소값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점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f 이게 이제 존재를 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없는 건가? 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극소값의 정의를 따르면 여기에 이제 가까운 범위로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F0이 제일 작잖아요. 그럼 극소값의 정의를 만족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값은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방금 이런 케이스가 음, 여기서 말한 대우 명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우 명제를 써보면 F 그러니까 요게 이제 0이 아니면 다시 써볼게요. 요거의 대우 명제는 0이 아니면 F가 C에서 극값을 갖지 않거나 다시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우 명제니까 참이겠죠? 근데 저거는 이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FC는 이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건 맞는데 F가 C에서 극값을 갖지 않거나 FC가 존재를 F-C가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음,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극값을 갖지 않거나 극값을 가지니까 얘는 이제 FC가 0이 아니다 하더라도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아니 극값을 갖는다. 얘는 아닌 거고 그리고 FC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FC 존재하지 않는다. 값을 갖고 존재하면 C는 0이다라는 것을 배우 명제가 그러면 F-C가 0이 아니면 F가 C에서 극값을 갖지 않거나 F-C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0이 아닌데 F-C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대우명제가 제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F-C가 0이다 영이 아니면 하는 게 0이 아니다. F-C가 0이 아니다. 이게 대우명제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F-C가 0이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존재를 하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존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존재조차 안 한다는 건지 존재 존재랑 존재하더라도 영이 아닌 거 아닐까요? 존재는 하는데 0이 아니 영은 아닌. 근데 존재랑 관계없이 0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을 대우가 맞을 것 같은데. 시간 존재. 그러면 존재를 하지 않거나 0인 값, 0 아닌 다른 값으로 존재하거나 물어볼까요? 빨리네요. 잠시만요. 책 한번 다시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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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변 선택은 C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그 값은 있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근데 지금 대우명제가 그때 값이나 값을 갖고 그 값을 갖고 C가 존재를 하면 FC는 C가 0이 아니면 있지 않구나. 그럼 얘는 FC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직접 존재를 안 해야 돼. 네, 맞는데. 이게 대우명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어야 대우명제니까 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F'C가 0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을 가지니까 얘는 만족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만족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 아까 그 케이스는. 근데 얘는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F'-0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우 명제를 충족을 하는 케이스라고 아니 뭐 어쨌든 대우 명제로 이제 바꿔놓고 보더라도 어, 네. 이 경우는 대우 명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 값을 갖는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쟤는 이제 F-C가 0이 아닌 값이잖아요. 뭐 존재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 값을 가지니까 얘는 만족을 못하지만 FC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대우 명제를 충족을 하는 거죠. 네, 네, 잠깐 헷갈려. 얘가 지금 네,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다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그 대우 저기 뭐냐 대우 명제 그 페르마 정리 대우 명제를 한번 저기 해봤는데 물어봤는데 네, 어 F 프라임 F 프라임 C가 0이 아니라면 함수 F는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요게 대우 명제라고 알려주긴 하네요. 음,
요 FC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없는 거. 네, 그거 저기 그냥 페르마 정리를 알려주고 요거에 대우 명제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네. 이게 0이 아니라면 F는 C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요거는 없고 요렇게만 대우 명제라고 알려주네요. 네. 그게 대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케이스는 대우 명제에 맞는 케이스겠죠. 네네, 0이 아니지만 극값을 가지고 있으니. 가지고 있으면은 대우 명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 GPT에서 말하는 대우 명제는 F-C가 0이 아니면 F가 0이, C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네, 게 대우 명제죠. 네네네, 근데 얘는 FC가 F-0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극값을 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GPT가 틀린 것 같은데 대우 명제 이게 대우 명제가 이거여야만 요 케이스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있어야지. 음, 네. 그런 제, 제 생각에는 대우 명제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워딩이 지금 뭐 책에서 나와 있는 워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이 워딩이 정확하다면 이게 정확하다면 대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얘가 대우가 참이니까 얘도 저런 케이스가 대우의 케이스에 맞는 케이스인 거죠. 얘가 존재를 0이 아닌 값이면 F-C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않는 케이스. 그래서 아마 이게 대우 명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어, 어쨌든 역은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F-C가 요 접선이 0이라고 하더라도 극소값이 존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여기에 요 값이 존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소값, 극대값은 가질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페르마의 정리라는 것은 이제 극소값, 극대값에 관련된 정리였고요.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는 F의 이제 극값, 극소값,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F-C가 0 또는 F-C가 F'C가 존재하지 않는 C를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지금 F인데 F의 임계수, 크리티컬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극값이 존재를 하려면 그러니까 F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이제 F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구간 내에서 얘가 연속이라면 얘가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음, 해당 해당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나 그리고 해당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그 그걸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그렇게 어,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이제 그 값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나 그 점에서의 미분이 가진 미분 값을 가지지 않거나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그 케이스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책이 말하는 게 그 의미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예외 케이스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말고 그 값을 가지는 예외 케이스. 그러니까 어쨌든 페르마의 정리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미분이 가능해. 얘는 페르마의 정리에서 무조건 미분값이 0이잖아요. 이거 오케이. 근데 미분이 만약에 불가능. 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f의 극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이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얘는 극소값이랑 극대값 중에 하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만 네. 미분이 가능하면 걔를 미분을 해가지고 얘가 미분값이 0인지 아닌지 찾아보면 판정이 돼요. 얘는 0이면은 무조건 극소값 극대값이잖아요. 페르마의 정리가 있으니까.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 그러면 얘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도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겠네? 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FC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소값 또는 극대값 그, 그 값에서 그 값이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책에서 말하는 거는 F'C가 존재하지 않는 그 C가 극소값 극대값이 존재를 할 수 있는 후보군인 건 맞는데 그게 꼭 극소값 극대값을 존재한다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 예외 케이스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책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런 함수는 여기 이 점이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미분이 가능한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이것처럼 꺾여 있는 점이죠. 이렇게 딱 모서리처럼 이렇게 딱 꺾여 있는 점. 그럼 얘는 이제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점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F'C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 여기서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얘는 범위를 이렇게 아주 작은 그 범위로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값은 얘보다 작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얘보다 클 거니까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네. 약간 뭐제 생각에는 좀 오해하시기 좋게 써놨지만 네. 이 F'C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꼴을 극소값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F'C가 0 또는 얘는 0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극소값 극대값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후보군으로서 F'C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에서 극소값 극대값일 수도 있겠네라는 후보군으로서는 편입이 가능하다. 그런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수가 네, 극대값, 극소값일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보자면 임계수라는 것이 밑에 지금 나왔지만 임계수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F에서 이 0이거나 FC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임계수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번인 경우는 당연히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극소값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 걸 보장하지만 얘는 이제 보장은 하지 않는다. 그냥 후보군 정도다. 네. 그렇게 임계수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냥 크리티컬 넘버라는 것은 뭔가 그냥 뭐 어쨌든 뭐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특별한 값이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넘버라는 것은 굉장히 극소값이나 극대값을 가질 확률이 높은 그런 좀 특별한 값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F의 정의역에 속하는 수 C를 F의 인계수라고 한다. 라는 게 이제 인계수의 정의였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혹시, 네, 저도 그, 그냥 생각이 나서 말해도 괜찮나요? 네네네, 그, 저는, 그냥 생각해 보기를, 네, 그, 변화율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네네,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갑자기 막 뛰어넘어서 막 변하거나, 아니면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할 때, 뭔가 이렇게 변화율이 갑작스럽게 막 달라지는 거를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말씀해 주신 거 두 가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네, 변하는 시점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제 0일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임계수라는 그 정의에 따르면 말씀하신 이 케이스는 맞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기울기가 뭐 특정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경우 절대값 x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1인 경우 예, 연속적이지 않고 갑자기 막, 네, 네, 이 경우도 아니, 임계수의 정의처럼 요 점에서는 F-C가 존재하지 않는 말씀하신 그 케이스가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 음, 경우도 이제 요 정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급격하게 변한다. 네, 기울기가 뭐 그 이런 미분계수의 미분이 그 네. 뭐지? 불연속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불연속적인 거는 다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변한다는 그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경우도 급격하게 변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경우에서는 크리티컬 넘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셨다시피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극하고 우극한이 다른 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음, 표현한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네, 네, 그 경우는 이제 해당 점에서 극한 값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다 요 경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거나 요게 급격하게 변하는 즉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 네, 이거나
이렇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는 요거 네, 예, 케이스. 네, 말씀하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과 지금 여기 책에서 나온 이 정의랑 뭐 똑같은 그러니까 어, 네,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그 느낌이랑 책에서 설명한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책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해놨지?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뭐 서술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책에 아니, 뭐 노트에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책에서 정리해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이해하기 쉬운 나의 그냥 언어로 정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더 내 언어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와닿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선생님만의 그 언어로 다르게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이렇게 책에서 정리한 거랑 정합은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맞춰봐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패구간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패구간에서 패구간 A, B에서 연속함수 F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패구간 그리고 그 패구간 내에서 F가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듯이 요거잖아요. 패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극값 정리고 그러니까 패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네, 패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이제 조건에서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구하는 방법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1, 2, 3번이 있어요.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 A, B에 있는 F의 임계수에서 F 값을 구한다. 네, 그러니까 패구간이 뭐 여기가 A, 뭐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임계수에서의 F 값을 그러니까 임계수라는 것은 어, 그 위의 정의를 따라서 얘 이제 각 점에서의 접선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나 정의 그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점에서의 이제 F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그래프로 따져보면 이 열린 구간에서 임계수가 될 만한 거는 요렇게 있겠죠. 네, 요거를 뭐 이렇게 뾰족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점에서의 F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볼까요? 네, 뭐 C, D, E, F라고 한다면 FC, FD, 네, FE, 뭐 FF 이 값을 다 구해 놓는다는 거예요. 네, 다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의 끝점에서 이제 열린 구간에 그러니까 FA와 FB 구간의 끝점에서의 F 값을 구한다. 네, 요 케이스 경우는 이 6개의 점을 다 구해 놓고 이 6개의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구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겠죠. 어쨌든 폐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가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폐구간을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서 요 안에서 이제 그려진 이 함수들은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극값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군이 이 값들 극값 또는 요 끝에 있는 요 값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연속으로 그러니까 연속된 선으로 이 선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뭔가 거기에서의 제일 작은 값하고 제일 큰 값은 그냥 요렇게 이렇게 봉우리처럼 요렇게 돼 있는 그 값들 아니면 여기에 가장 끝에 있는 그 값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러면 요 극값들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요 FA, FB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제일 큰 값이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다. 네. 그게 이제 그냥 폐구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지 뭐 단계별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네, 여기서 네, 아까 그 이 부분은 네. 연속 함수가 아닌 거 아닌가요? 어, 그 연속 함수이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연속 함수의 정의는 그러니까 x가 f에서 연속인지 자, 물어보시는 건데, 네. 음,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같으면 연속인가요? 그러니까 뭐 x가 f로 갈 때 이 fx가 지금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극한값이라는 것 아, x가 이제 f로 한없이 다가갈 때의 함수값이니까 이거 다가갈 때의 함수값은 어쨌든 이 극한값이 결국 요게 이제 이어져 있다면 얘는 지금 요걸 f로 써놔서 헷갈리는데 f일 거잖아요. 극한값은 결국 네네. 네, 왼쪽으로 와도 얘는 얘로 다가가고 오른쪽에서 다가와도 얘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속의 정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만족을 시켜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는 이제 음, 참 명제로서 참인 거고. 근데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미분 가능. 이건 여기인데 여기니까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참이 아니니까 이거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참일 수도 네네. 있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요게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 경우. 네. 그래서 네. 그게 패부관법이었고 패부관법은 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던 그냥 이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서 생각을 하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라인 바이 라인 따라가도. 네. 그거 같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최대값
최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다섯 문제와 문제를 한 10문제 중에 뭐 지금 뭐 세 문제, 네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계수 구하는 문제, 세 문제. 해부학과 법은 최수제를 구하는 문제. 백값, 값, 백값, 극값 구하는 문제 두 문제를 출제해 주어. 한 문제씩만 풀어보죠. 세 문제 풀고 세 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각 그 주제에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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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풀어볼게요.
음, 각 주제별 2번에 2번 푼 거 아니에요? 제가 2번 네네. 네. 맞죠? 어제 답이 달라가지고. 저는 2번 저거를 최대값 최소값을 0하고 3 사이에 그 닫힌 구간이겠죠? 닫힌 구간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는 이제 저희 그 폐구간 중리 네 그것에 의해서 그 값을 일단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하면은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나오고 그거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거 맞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x는 3분의 1 그리고 3에서의 그 0값이 나오고 미분계수가 0값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극값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x의 3인 경우는 해당되네. 이거 맞습니다. 어? 1이 맞죠, 이거? 아, 그렇네. 네. 아, 이거 잘못했다. 여기가 1이고 1인데 요거를 다시 계산해야 되네. 네. 1인 경우, x가 1인 경우니까 3x 제곱 3 마이너스 12 플러스 9. 그러면 얘는 그거네. 0이네요. 0인 거고. 그리고 뭐지? 제가 3을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3 사이의 구간인데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봐가지고 이것도 3을 구해야겠죠. 3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9 0이 되고 아, 근데 네.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기 전 함수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값. 그러네. 이걸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fx라고 착각을 했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다시 해볼게요.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5거든요. 1일 때, x가 1일 때, 그러면 13, 아니, 8이죠? 근데 이겁니다, 이거. x, 아, 죄송합니다. 1번을 했네.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2 이니까 6이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2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 플러스 2 해야 되니까 16, 40, 마이너스 48이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마이너스 2는 왜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요거요? 아니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요 마이너스 2가 왜 구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제가 지금 아, 요 구간을 요걸로 하고 이거 0으로 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0이고 구간을 위에 걸 하고 이거 했네. 그러면 0, 3 그리고 3이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다. 3 중복되죠. 네. 그러면 네. 그럼 0, 0, 0 얘는 2고 3이고 3, 27, 54,
x27 플러스 2가 얘 2죠. 2하고 6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2번 요게 뭐다? 요. 네. 그리고 코사인 x 플러스 x의 인계수를 구하세요. 인계수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0이거나 아니면은 미분 안 되는 경우. 근데 얘네들은 다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되는 함수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했어요.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이 나왔고,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사인 x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인계수는 이거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러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쭉 계속 가능한 거인 거죠, 네, 인계수가. 맞아요. 그래서 그 삼각함수, 그러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인계수가 무한인데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2x-x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세요. 극대값 극소값이니까 얘가 일단 2x, 얘는 지수함수 마이너스 x 다 함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 미분값이 0이어야 돼요. 0. 그래서 일단 미분을 했고 미분한 게 2의 x승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이제 0이어야 되니까 2의 x가 1이어야 되고 그럼 x는 0. x는 0일 때 미분계수가 0이니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1이고 1-0이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알아보려면 그냥 저는 여기에다가 0보다 큰 값 넣어보면 얘가 0보다 큰 값 넣어봤을 때 얘가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0보다 작은 x 값 넣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는 함수겠죠, fx는. 그래서 극소값 C1이다. 근데 네, 극대값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풀었어요. 네, 그래서 극소값은 1이고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얘도 어, 네, 요거 2의 n파이 2분의 파이. 네, 1번만 좀 헤맨 것 같아요. 지금 잘 아, 맞나요? 선생님 뭔가 지금 요거 답이 틀린가요? 네, 그걸 못 구해가지고, 어, 그래서 좀 다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미분한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이니까 이 fx는 어쨌든 모든 구간에서 그 미분이 가능한 연속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극대값 극소값의 미분값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미분 계수는. 그래서 미분을 해놓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은 거죠. 얘가 0이 되려면 x는 0이 돼야 되니까 x는 0일 때 이거 x는 0일 때 어, x가 0일 때 뭔가 극값을 가지는 거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다. x는 0일 때. 근데 얘가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x가 0보다 클 때 넣어보고 x가 1을 한번 넣어보니까 얘는 이제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x가 0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근데 x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왼쪽에서는 이렇게 음수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함수인 거니까 얘는 이제 극대값이 아니라 극소값이다. 라고 해서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1-0이니까 1이다. 극소값. 극대값은 증가 함수라서 존재를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도 거의 1시간 반 채웠. 네, 없으면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